네, 최근 가장 핫한 차 어떤 걸까요? 판매량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핫한 차, 진짜 뜨거운 차는 바로 요 차예요. 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죠. 재작년 4월 출시 후 벌써 12번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10번이에요. 현대차는 아직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다른 전기차들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아이오닉 일렉트릭, 니로 일렉트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논란이 지속되자 현대차가 드디어 조치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소비자들의 비판을 더 심하게 받고 있죠. 이들이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코나 일렉트릭 동호회에 전달한 공고사항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기관까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딜까요? 네, 국토교통부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대차 봐주기에 나섰다 이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토부라는 별명도 정말 많이 들려와요. 어떤 이유일까요? 정말 수많은 의문을 남긴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 논란. 오늘은 그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논란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고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화재 사고는 2018년 5월에 울산 공장에서 발생했어요. 이후 8월에 울산 공장에서 또 한 번의 화재가 발생하죠. 이후 현대차는 화재의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배터리 냉각수 연결호스를 완전히 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이후 생산 라인에 예방책을 적용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예방책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생산된 코나 일렉트릭은 6,000대가 넘어요. 이 6,000대는 예방책도 없이 그대로 생산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차주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요. 이듬해인 2019년 코나 일렉트릭은 해외 2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의 화재 사고를 일으켜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에서만 5건의 화재 사고가 더 발생했죠. 이 중에서 현대차가 원인을 밝혀낸 사고 몇 건일까요? 네,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 원인 불명인 거죠. 2019년에 발생한 첫 화재가 7월에 있었으니 1년이 넘도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현대차는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는 말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논란이 되자 최근 고객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발송하는 조치에 나섰죠.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일단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요. 10월 중에 자세한 조치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이에요. 소비자를 상대로 발생한 첫 번째 화재가 작년 7월에 있었잖아요. 1년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서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심지어 이 사과 문자가 일부 차주들에게만 발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동호회 권고사항도 전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80%, 장거리 운행 시에 100%를 목표로 충전량 변경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게 또 차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한 차주는 주행거리를 홍보할 때는 100% 충전거리를 홍보하고 차주들에게는 80%만 충전하라고 권고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현대차가 1년이 넘도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참다 못한 소비자들이 원인 추측에 나섰어요. 그렇게 나온 여러 가지 가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배터리 냉각수에 문제가 있다는 가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절연 냉각수가 아닌 일반 냉각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냉각수를 통해 배터리 합선 또는 누전이 일어났고 이것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문제를 인지한 건지 실제로 2019년 5월 이후부터 코나 일렉트릭에 일반 냉각수가 아닌 절연 냉각수를 적용하고 있죠. 두 번째 가설은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배터리의 상태와 용량 등을 파악하고 조절해주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과충전, 과방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부터 무상 수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돌입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배터리팩 보호 강판의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장착되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건데 이를 방지하고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호 강판이죠. 이 보호 강판의 내구성이 약하다. 어떻게 될까요? 주행 중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고요. 충전 중 누전이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코나 일렉트릭의 내구성은 타사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해요.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아니 화재 원인을 왜 소비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제조사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제조사가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할 텐데요. 혹시 현토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최근 국토부를 지칭할 때 빠지지 않는 별명인데요. 뭐 국토부가 현대차 밀어주기에 나섰다 이런 표현은 기본이고요. 일각에서는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 부서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재작년 BMW 화재 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BMW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소비자들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대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화재가 발생해도 원인 불명, 게다가 해결을 촉구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 논란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것은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가 입을 타격이죠. 혹시 차종 하나 때문에 브랜드 라인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BMW 화재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리콜 대상은 3시리즈와 5시리즈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애꿎은 7시리즈와 SUV 라인업의 판매량마저도 감소했어요. BMW 전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참 많았고요. 일각에서는 BMW의 국내 시장 철수설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잖아요.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요. 2018년 8월에 발생한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가 대표적이죠. 코나 일렉트릭과 비슷하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현대차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이쯤 되면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가 화재 가능성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죠. 이것이 현대차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가물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론칭했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개발에 많이 투자해서 시장 선두가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 벌써부터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는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발생했었고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전기차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건 또 어떠신가요? 미국에서는 화재 가능성으로 올해에만 200만 대를 리콜했는데 이 200만 대에 전부 화재가 발생했나요? 아니었어요. 200만 대를 리콜하게 된 원인은 화재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코나 일렉트릭, 벌써 국내에서만 10번째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 가능성, 이게 없는 걸까요? 가능성만 발견돼도 리콜에 나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현대차는 왜 국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걸까요? 항상 논란이 돼야만 움직이고 늑장 대응으로 또 한 번 논란이 되는 현대차. 모든 제조사에게 똑같이 대처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유독 국내 기업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현토부라는 별명까지 얻은 국토부. 이들이 10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조치 방안까지도 이제는 눈여겨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포스트에서 여러 컨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결함 사례를 다뤘는데요. 실제 결함을 겪은 차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찾았어요. 차주들은 하나같이 공론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결함이라는 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한다. 최근 저희 콘텐츠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작 결함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국내에서 발생한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사고는 이제 10건이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적은 수치로 느껴지겠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 화재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적다고 해서, 나는 아닐 것 같다고 해서 결함을 무시하고 덮어놓는 행위. 이 행위가 수천만 원을 주고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일은 그 총알이 여러분을 향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그 총알의 위협 속에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도로 위에 놓인 수천만 대의 차량,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